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이제는 파킹 통장 쓰시면 안 됩니다. 금리 인하를 앞둔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알려드릴게요. 미국이 9월에 기준금리를 내릴 거라고 확실시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미국이 9월에 금리를 내리면 한국도 10월이나 11월에는 금리를 내릴 거예요. 지금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어서 1금융권 예적금 금리는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파킹 통장은 반대로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많이 주는 곳은 5%, 7%씩 주고 있다는데 지금 여기에 속으시면 몇 개월 뒤에 분명히 후회하실 거예요. 파킹 통장의 금리를 올리는 데는 저축은행에 검은 속내가 있어요. 오늘은 금리 인하 시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파킹 통장 금리가 오르는 이유와 파킹 통장이나 예적금 가입 시 주의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추가로 지금 시점에 가장 괜찮은 예적금도 추천해 드릴게요. 재테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파킹 통장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킹 통장은 돈을 주차하듯 잠시 맡겨놓고 일 단위로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입출금 통장이에요. 기존의 1금융권에서는 입출금 통장이면 금리가 0.1% 정도였는데 몇 년 전부터 저축은행 중심으로 입출금 통장의 금리가 4에서 5%대, 많이 주는 곳은 7%까지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1금융권의 예적금에 들어가 있어야 될 자금이 저축은행으로 많이 들어갔죠. 그 결과 2022년도까지 저축은행 수신 잔액이 계속 증가하면서 그해 11월에는 121조로 역대 최고로 늘었어요. 그러다가 2023년도 말부터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파킹 통장 이율이 2에서 3% 초반대까지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축은행 수신 잔액도 100조 원대로 내려앉게 됩니다. 최근 이 금액을 다시 높이기 위해 금리 인하가 코앞인데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에서 파킹 통장은 물론 예적금 금리까지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대부분의 저축은행들이 2, 3% 초반대였던 파킹 통장 금리가 3% 후반대까지 올랐어요. 1금융권 1년 만기 예적금 금리가 3% 초반대인 거에 비하면 입출금 통장인데 매우 매력적인 금리죠. 그럼 저축은행에서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수신고 잔액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앞서 수신고 잔액이 121조에서 100조대로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금액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1금융과 반대로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최근 경기 침체나 금리 인하 같이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투자 대신에 일단 현금을 보유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현금을 끌어들이는 목적으로 금리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수신고가 많아야 이후에 대출 사업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파킹 통장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달부터 1%로 줄여도 은행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계좌를 한번 터서 입금을 해놓은 상태면 금리가 내린다고 해도 귀찮아서 또는 몰라서 유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고객을 모아놓는 거예요. 실제로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분명 파킹 통장은 빠르게 금리를 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파킹 통장을 하지 말고 파킹 통장 금리에 맞춰서 올려놓은 예적금 상품에 가입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올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를 해도 고금리로 돈을 예치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적금을 가입할 때도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적금에도 변동금리가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많은 분들이 예적금은 고정금리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변동금리로 출시된 상품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같이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을 때는 꼭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확인하고 가입하셔야 돼요. 제가 변동금리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이버 금융에서 예적금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바로 예금이 선택되어 있죠. 여기서 1금융권 필터를 없애고 여기 HB저축은행 6개월 회전정기 예금, 이 상품이 4%대 금리로 제공하고 있어요. 조건이 좋은데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들어가서 보면 기간은 36개월인데 회전 주기가 6개월이라고 되어 있죠. 조금 더 내려보면 금리 유형이 변동금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6개월 회전 주기라는 게 6개월마다 금리를 재산정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은 4%지만 6개월 뒤에 1%가 될지 2%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다른 상품도 살펴볼게요. 상단에 있는 많은 상품들 이름에 회전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이것들은 다 변동금리 상품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 더 들어가 볼게요. 상상인 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회전 기준이 1년으로 조금 더 기네요. 근데 회전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도 변동금리인 예금이 있어요. OK저축은행의 안심정기예금 상품을 보면 3개월 만기인데 1년마다 금리가 변동되는 상품이에요. 이렇듯 예금인데도 변동금리인 상품들이 많이 존재해요. 이번에는 조흥저축은행 2정기예금을 들어가 볼게요. 이 상품은 고정금리인데 금리가 좀 이상하죠? 12개월 약정하면 3.9%인데 36개월 약정하면 오히려 떨어져서 3.4%네요. 보통 예적금 상품은 개월수가 길어지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대다수의 예적금 상품이 1년을 초과해서 가입하면 금리가 오히려 낮아지고 있어요. 그럼 1금융권을 살펴볼게요. 국민은행의 정기예금을 볼게요. 이건 기본 이율은 약정 기간이 길면 커지는데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장기 가입자에게 저금리로 가입을 시키고 있네요. 이렇듯 지금은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은행에서 장기 가입을 꺼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금리를 비교해서 최대한 긴 기간 상품을 가입을 미리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년엔 남들은 1%, 2% 금리 받을 때 우리는 4% 받으면서 예치를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금 상품을 쭉 둘러보니까 그나마 SBI 정기예금 상품이 좋더라고요. 15개월 가입을 하면 3.9% 금리를 받을 수가 있어요. 3.9%가 조건 1번이랑 2번이 적용된 금리고 3번이랑 5번이 적용 가능하신 분들은 4.15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고요. 가입 시 유의사항은 예금자 보호가 5천만원까지니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5천만원 이하가 되는 금액까지만 가입을 해두셔야 돼요. 그 금액이 대략 4,700만원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지금은 파킹 통장이 아니라 예적금을 가입해야 되는 시점이고 예적금 금리는 고정금리인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촬영일 기준으로 SBI 정기 예금이 제일 낫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예적금 추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